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단원이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집합. 영어로 뭐라고? 영어. 눈 동그랗게 뜨는 거는 내 강의를 안 들었던 소림도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내 강의로 다 들었을 건데. 자, 갑자기 재수없게 영어를 물어본 이유는요. 수학 시간에 영어를 물어본 이유는 영어가 나중에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기호로 바뀌거든. 그래서 수학에서는 영어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집합은 영어로 뭐냐면 착한 발음으로 셋입니다. 세트입니다. 세트. 좀 유창한 발음은 뭐죠? 셋 이렇게 됩니다. 셋. 자, 그래서 세트가 뭐냐면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세트, 뭐 과자 선물 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아놨는데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 있는 모임을 바로 뭐라 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셋이란 단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집합 영어로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룹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룹이 아니고 뭐다?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러면 집합이 방금 약속을 했죠. 기준 있는 모임인데 그럼 다음 중 집합이 되는 건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몇 번이죠? 4번. 4번 맞나요? 네. 자, 사계절의 모임은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집합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없다?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예. 자, 그리고 옆에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뭐라고? 셋. 자, 이게 뭐다? 자,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에서는요, 이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죠? 원소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원소 영어로 뭐죠? 자, 책이 있습니다. 이건 재수없어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 원소라고 부르는데, 원소는 영어로 뭐다? elemen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element. 자, 그러면 제일 첫 글자가 뭐다? 이야, 이. 그래서 이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이 맞죠? 여기 그래서 무슨 기호가 되냐면 집합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영어를 기억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집합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글로 했던 걸 전부 다 기호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집합하면 모아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수학 말고 다른 과목에도 우리가 쓰인다라고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어요. 자, 무슨 과목? 체육 시간에 집합 하잖아. 집합 하죠. 그럼 어디 모아야 돼? 운동장, 체육관, 어떨 땐 교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묶어 놓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집합의 표기 방법은 뭐냐면 자, 괄호를 쓰는데 괄호가 세 종류예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죠. 자, 그 중에서 무슨 괄호를 쓴다? 바로 중괄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표기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딱 구할 수 있죠? 1, 2, 3, 4, 5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에다가 뭘 붙여준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약속된 게 있어요. 자, 원소는 무슨 문자를 쓴다?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쓴다면 소문자를 쓰고요. 자, 집합은 무슨 문자를 쓴다? 대문자를 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깥에 있는 뭐다?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 원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셨지만 이 안에 이렇게 집합기호가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집합기호가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는 뭐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여기 있는 괄호를 뺀 나머지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 자, 몇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죠? 3가지. 예,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방법이다? 원소나열법이에요. 원소나열법. 자,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뭐 했다? 나열했다 이 말이거든요. 나열한 게 뭐냐면 이게 쭉 늘어놓는 걸 뭐라고 한다? 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사실은 무슨 법이다? 원소 나열법이 됩니다. 자, 근데 원소 나열법의 주의점이 3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중복해서 쓰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두 번째인데요. 자, 1, 1, 2, 3이다. 그래서 1이 두 번 쓰면 어떻게 되냐? 요거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집합은 들어가 있는 원소의 순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같으면 뭐가 된다?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원소는 중복되어 쓰지 않죠. 자, 그래서 나중에 합집합 외원소 개수에서 뭐를 빼주죠? 교집합 외원소 개수를 빼주는 이유가 여기는 뭐 때문이다? 원소 나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모든 자료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 원소 나열법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단점이 있을까? 다 쓰기 어렵다. 응? 너무 넓으면 다 쓰기. 그쵸? 예를 들어서 양산여고 1학년 학생들 하면 어떻게 되냐면 320명 다 적어야 돼요. 너무 귀찮잖아. 맞죠? 그게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부터 100까지인데, 자, 그거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거든?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줄여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무슨 법이다? 원소 나열법의 단점을 보완한 조건 제시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료에는요, 뭐와 뭐가 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뭐만 사용하는 거다? 장점만 사용하는 거야. 장점만.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소 나열법의 장점은 뭐죠? 뭐니 해도 원소로 알 수 있는 거야. 집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원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이 되냐면 바로 조건 제시법인데요. 조건 제시법은 여기 글씨에도 나와 있지만 조건을 제시란 말은 말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기호가 나옵니까? 어떤 기호? 자, 여기 기호가 나옵니다. x바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짝대기를 뭐라고 읽어요? 짝대기를 요거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x바 x는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모아놨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한다? 이 뒤에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죠? 자, 근데 주의점은 이거는 쉽기 때문에 이 앞에가 뭐가 왔다? x가 왔는데 여기가 x가 아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는 조건제시법은 좀 또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5 이하의 자연수. 그쵸? 일단 x바 x는 적어놓고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x바 x는 6 미만의 자연수 하면 어떻게 될까? 맞을까 틀릴까? 맞아.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요,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좀 생겨요. 알겠지? 근데 집합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원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조건제시법을 뭐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뭡니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자, 벤 다이어그램. 자, 벤은 사람 이름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수학자인가요? 이 책이 있죠. 예,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야. 자, 보자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술형 적을 때 그거 벤 다이어그램 조심할 게 있어요. 콤마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조건 감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자기처럼 해놓고 원소를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적는 것이 무슨 법이다? 그게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 3, 5,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낌이 딱 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죠. 뭡니까? 1, 3, 5, 15. 15의 약수. 근데 요즘에는 양의 약수라고 좀 제한을 해요. 원래 우리가 내가 어릴 때는 그냥 약수하면 양수만 생각했는데 이제 개념이 뭐냐면 음수도 관계가 없다고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양의 약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자, 3번이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조건제시법의 단점은 뭐냐면 원소나열법을 고쳤을 때 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걸 좀 극복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원소 개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수 영어로 뭐죠? 수, 넘버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배우셨죠? NA라고 하는 거죠. NA가 무슨 뜻이죠? 집합 A의 원소 개수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에 따라서 유한과 뭐로 나뉜다? 무한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구분하자면 자, 점점점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개념이다? 이게 무한의 개념이 됩니다. 맞나요?
중간에 점점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는 줄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규칙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점점점보다는 아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들어간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한집합인 것은 자 1번 당연히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되죠? 자, 2번. 자, x바 x는 2n-1. 자, 얘는 자연수다. 자, 돌발 질문. 2n-1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예, 홀수입니다. 홀수 이게. 왜냐하면 2로 나눴는데 우리가 나머지가 1인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홀수예요. 자, 홀수는 어떻게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무한. 무한이죠, 무한. 예. 자, 그 다음 x바 x는 가장 작은 자연수다.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입니까? 이건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x바 x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유리수 어떻게 되죠?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어요. 유리수는 무한집합입니다. 왜냐하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구하라면 무한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제시법이 조금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내가 좀 단순 하면 x바 x인데요. 좀 복잡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모아놓은 거다? a 더하기 b를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바로 a와 b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습니다. 부등식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수범이? 자, 부등식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수범이? 실수범입니다. 그래서 요 0에서 1 사이는 무수히 많은 우리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도 어떻게 돼 있어요?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만 있는 집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집합이 있을까? 무슨 집합? 그죠? 공집합.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읽는다?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파이. 선생님 파이 이거 아닌가요? 얘는 대문자, 얘는 뭐다? 소문자입니다. 실제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옷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보면 요 기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품에서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요 기억하면 좋아요. 뭐다? 두께를 보통 표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이는 뭐냐면 집합에서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좀 그러냐면 국어로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아놓으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네, 수학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다?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 n파이는 얼마냐? 자, 책에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죠? 이거는 0입니다. 왜냐하면 공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은 거기 때문에 책에 요 빨갛게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집합도 무슨 집합에 해당된다? 유한집합에 해당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주로 유한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에 무한에 대해서 주로 배우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미분적분 들어보셨습니까? 미적분에서 이제 무한 개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유한 개념이 좀 많이 나오고 아니 갈수록 뭐다? 무한 개념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유형 4번이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문제입니다. 이게 뭐다? 바로 NA가 되죠. 여기 보면 NB, NC 뭐다? NA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 드릴게요. 요거는 60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이 화면보다는 학습지가 그죠? 훨씬 자, 지금쯤 답이 나왔어야 됩니다. 자, 답은 몇 번? 오! 답이 안 나오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그럼 A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A는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X바 X는 2n-1일 때, 2n-1이 아까 뭐라고요?
홀수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 그지? 자,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자, N은 5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일단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를 적어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는 N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이 뭐가 된다? 1, 2, 3, 4, 5가 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부터 대입해 볼까요? 자, 1 대입하면 2 빼기 1입니다. 1 맞나요? 2 대입할게요. 4 빼기 1, 3이고요. 자, 3 대입하면요. 6 빼기 5입니다. 자, 4 대입하면 8 빼기 1, 7이고요. 5 대입합니다. 자, 10 빼기 1입니다. 자, 9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은 몇 개다? NA 몇 개? 5개. 이렇게 되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예요. 자, 이거 초등학교부터도 좀 배우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푸는 거죠? 자, 100을 뭐로 나눕니까? 11로 나누시면 되죠?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 바로, 우리가 뭐다? 1 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개? 자, 9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MB는 얼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는 X와 X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예요.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실수의 성질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여기다 2를 더해주면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요. 자, 물어볼게요. 자, 1학기 때 뭐라고 배우셨죠, 이거를? 자, 요거를 나중에 명제라고 하는 단원에서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부등식이 된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었죠? 이게 항상 0보다 큰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물었어요. 자,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C 자체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답은 이렇게 되네. 9 더하기 0 빼기 얼마다? 5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 예시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배수의 개수 구하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몫이 바로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6개 다 하고 가진 않을 거고요. 자, 지금 한 1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내일 나중에 답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뭐 할 거냐면, 목요일 수업할 것도 미리 드리면, 풀어오면 이제 시간이 좀 절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유형 5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설명드리기 전에. 자, 이것도 조건 제시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온라인 강의 들으셨죠, 그죠? 예, 거기 보면 내가 개념 원리에 있는 걸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들 안 봤구나. 봤어요. 봤어요. 네. 요거는 우리 그 개념 원리 보면 필수 예제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셀에서도 역시 이렇게 예, 필수 유형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온라인 수업 기억나시는 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 푸는 요령이 뭐죠? 표 만들어서 풀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상 줘야겠다. 자, 요거는 표 만드는 건데 앞으로 이게 표 만드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어떨 때 표를 만드냐면 주어진 자료가 몇 개다? 2개일 때. 왜냐면 보통 표 만들면 가로하고 뭐다? 세로잖아. 맞지? 그래서 주어진 요소가 몇 개가 될 때? 2개가 될 때 보통 표를 잘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A, B를 구하래. 자, A, B인데요. 자, A가 A의 원소이고, B도 뭐의 원소이다? A의 원소래.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다? 마이너스 0,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끼리 뽑아서 곱하고, 마이너스라 0하고 곱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곱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뭘 만들어라? 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표 어떻게 만들까요? 뭐 예쁘게 만들면 참 좋지만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곱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뭐다? A 적으면 됩니다. 그럼 A는 자 집합 A 원소니까 역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자, 곱하면 0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0 곱하면 얼마다? 2 이렇게 되죠. 자, 어느 부분만 보란 소리입니까?
어느 부분만? 이 부분만 보라 이 소리예요. 표에서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걸 무슨 법으로? 원소 율법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복된 건 몇 번만 적어라? 몇 번만 적어라? 한 번만 적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한 번만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 있고요. 자, 마이너스 1 있고요. 0 있고요. 뭐 있다? 1 있고요. 2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네. 저기에는 왜 마이랑 0이랑 1이 있어요? 잘못 적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직 링거 효과가. 자, 여기 보면 얼마다? 마이너스 2 맞나요? 0 얼마다? 여기 4네? 됐네요. 그죠? 그러면 잘못 적었고요. 네, 처음에 적을 때 잘못 적었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그럼 마이너스 2 있고요. 맞죠?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0 있고요. 그 다음 뭐 있다? 1 있고요. 그 다음 뭐 있다? 그렇죠. 4가 있다. 그죠?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고, 이 모든 원소에 뭐를 물었다? 합을 물었죠. 그죠? 그래서 5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뭐는 잘했다? 얘는 잘했는데, 요걸 틀렸다. 맞죠?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표 만드는 거 상당히 좀 잘 나와요. 집합뿐만이 아니고. 자, 어떨 때 표 만들라고요? 나와 있는 요소가 몇 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단골 문제죠. 이건 모든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자, 요 기호는 무슨 기호? 요 기호는 원소 기호. 요 기호는 무슨 기호? 예, 바로 부분집합 기호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도 구분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자, 보기에는 없는데요. 자, 그럼 NA는 얼마일까요? NA는 2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아까 집합의 표기 방법이 뭐였다? 중괄호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뺀, 요거 딱 없앤,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 부르고요. 이렇게 집합 기호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뭐다? 원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방금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소 기호를 쓰일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네. 뭐밖에 없죠? 요거 이해는 모조리 다 틀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한번 볼게요. 자, 부분집합은 뭐지? 뭔 소리야? 자, 부분집합은요. 책에 요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뭐냐면 1, 2, 3이라고 있을 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라. 아마 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원소를 가지는 우리가 집합에서 얘보다 작은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원소가 몇 개인 거? 0개인 것부터. 자, 몇 개인 것까지? 3개 있는 것까지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0개는 뭐냐면 이것도 수학에서 약속이었어요. 뭐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인 거 뭐다? 자기 뭐다? 자신이야. 그래서 부분집합 시작할 때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무슨 집합이라 불렀어요?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0개, 3개니까 중간에 몇 개? 1개, 2개인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인 거는 1개 해서 집합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2개인 거는 1, 2, 2, 3, 그 다음 뭐다? 1, 3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원소가 2개니까 그럼 부분집합 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 4개인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공집합 맞나? 자, 그럼 1개인 건 어떻게 돼요? 1개인 건 A. 그 다음 뭐죠? BC에다가 이렇게 괄호 적은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뭐다? 자신. 맞나? 그래서 요 4개는 무슨 기호를 쓸 수가 있다? 부분집합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구분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요거네. 3번이죠. 그죠? 3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단골 문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제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집합사의 포함관계죠. 자, 부분집합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저 공유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B 스텝하고 C 스텝 그게 다르더라고 강좌가. 근데 우리는 같이 갈 거예요. 알겠지? B도 하면서 C도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근데 늘 C만 하면 너무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C도 좀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요 필수형은 전부 다 B 스텝에 있는 필수형인 겁니다. B 스텝. 각오해라 이러시던데 내 바로 앞자리여서 할 자신 있으면 해라 이러면서 숙제 힘내 많이 내주실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도전 해오면 상 줍니다. 자 볼게요. x는 마이너스 0,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y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정수예요. 자 그러면 원소 날보를 고쳐볼까요? 뭐밖에 없죠? 0. 0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G 한번 볼게요. G는 절대값 X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X는 X의 원소래.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의 절대값을 한번 쓰여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어떻게 되죠? 1. 맞나요? 0의 절대값 0, 1의 절대값 1이죠. 그래서 우리가 C는 뭐가 되냐면 0하고 뭐만 답이다? 1만 답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거 뭐다? X. 맞나요? 가장 작은 거 뭐다? Y. 그럼 답은 어떻게 돼?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 모두 몇 가지죠? 모두 3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센에서도 집중 공략하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유형 8번이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부등식에서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1학기 때도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자, 특히 요거는 집합 문제인데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면 명제라고 하는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친구들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학습지를 더 만들어 놔야겠네. 요번으로. 편하게 항상 오세요. 뭘 안 할 테니까. 자,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하면 될 것도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풀어오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나한테 질문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고 나한테 질문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A가 어디에 포함된다? B에 포함되죠. 자, 그리고 부등식 문제는, 자, 팁은 이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나타내야 된다? 어디에다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명확하고 얘는 명확 안 하니까 뭐부터 하냐면요, 0하고 3 사이를 먼저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가 뭐다? A잖아, 그죠? 자, 그러면 B,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죠? B가 어디입니까? 요거죠?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풀었습니까? 부등식에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뭐다? 커요. 그래서 여기 A하고 0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0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큽니다. 맞나요? 근데 주의점이 있죠. 자,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크다, 작다도 있지만 뭐다?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등호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요. A가 0이 되면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왜 되냐면 어차피 얘도 얘를 포함 안 하잖아. 얘도 얘를 포함 안 하죠. 그럼 둘 다 0을 포함 안 하고 있어서 두 개가 같아도 포함 관계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방금 뭐라고요? 되지요? 되니까 뭐 한다? 이 등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부등식에서 웃긴 게 뭐냐면 부등호 방향 결정이 굉장히 쉬워. 수직선에서는. 근데 뭐 처리가 좀 어렵다? 등호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a 더하기 9가 뭐보단 크다? 3보다는 확실히 크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될까요? 요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작은 쪽에는 3을 포함하고 있고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아버리면 오히려 작은 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 안 넣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2a 더하기 9는 확실하게 3보다 크고요. a는 0보다 뭐다 작거나 뭐다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 풀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a가 자 9 이항 되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죠. a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요거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면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다? 0 사이가 되죠. 자, 요 사이는 정수 모두 몇 개? 3개.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답은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뒷부분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오늘은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일주일에 2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과제도 미리 다 해오셔야지 진도가 충분히 맞춰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내신 맞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학습지도 많이 나눠드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온라인 학습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단톡방에 시간 정해 1대1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시작이네요. 자, 우리 이야기 열심히 해봅시다.